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다리가 붓고 소변의 거품이 늘고 밤중에 옆구리가 시큰거리거나 피로감이 쌓이지는 않았나요? 제가 평생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늘 선생님, 저는 진짜 건강하게 먹었어요. 매일 과일도 챙겨 먹었고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혈액 검사지를 보면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노폐물인 크레아티닌 수치는 이미 높았고 신장 기능 수치인 사구체 여과율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나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안타까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약이나 특별한 병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 좋은 줄만 알았던 과일, 습관이 노쇠한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은 경우가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이미 병이 생긴 뒤에야 투석이나 응급실 처치로 돈을 법니다. 그러나 매일의 식탁에서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바꾸고 싶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의사로서의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비밀을 모두 풀어드리려 합니다. 저는 정세훈, 올해 84살의 신장내과 전문의이자 노인의학 의사입니다. 벌써 58해를 신장과 노인 건강만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대학병원 신장내과 교수를 거쳐 투석실 책임자로 일했고 지금은 노인 전문의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58해를 신장내과에 바친 제가 여러분의 노후, 식습관 전체를 다시 설계해 드리는 삶의 멘토 의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편안한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드실 때 이것이 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이 과일은 몸에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아침 사과, 운동 후 바나나, 저녁에 오렌지 주스는 완벽한 건강 루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의 가장 묵묵한 일꾼인 신장은 60살을 넘기면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를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고 미네랄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60살이 넘으면 신장의 사구체 역과율이라는 신장 기능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쌓인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서 필터가 닳고 낡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장세포는 간 세포와 달리 거의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친 정수기 필터는 걸러내야 할 물질이 갑자기 많이 쏟아져 들어오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 시기에 신장은 과당, 칼륨, 탄닌 같은 물질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코번트리 워릭셔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일 중에서도 특히 주스나 스무디처럼 갈아 마시는 형태는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당과 칼륨을 흡수시켜 신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필터에 흙물을 한 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신장재단에서는 이미 만성 콩팥병 환자나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바나나, 오렌지, 키위, 멜론, 감 같은 고칼륨 과일의 섭취 제한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과 심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하게 쌓이면 부정맥이나 급성 신장 악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꺼내 보시겠습니까?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적힌 신장 기능 수치를 확인하고 다리 붓기, 밤중 호흡 곤란, 소변 거품, 이유 없는 피로감이나 두근거림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혹시 아침 공복에 또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며 한 번에 많은 양의 과일을 드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일 자체를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과일의 종류, 먹는 시간,
그리고 총량을 내 오래된 정수기 필터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만 불필요한 공포 없이 신장을 지키는 현명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어온 건강 상식의 허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8년간 제가 투석실에서 가장 흔하게 만난 신장에 큰 부담을 준 죽음의 과일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그동안 신장이 약해진 줄 모르고 매일같이 과부하를 주었던 너무 오래 일한 노동자의 급여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수렴성 물질이 많습니다. 이 탄닌은 특히 공복 상태에서 위산과 만나 위 속에서 뭉쳐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장운동이 느려진 노인에게는 위장관을 막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시거나 공복에 드시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고칼륨 과일의 대표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350에서 400mg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는 이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인에게는 칼륨이 몸에 쌓여 고칼륨 혈증과 부정맥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아침에 바나나 두세 개를 드시는 루틴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렌지, 키위, 그리고 이들을 갈아 만든 주스입니다. 오렌지와 키위 역시 고칼륨 과일이며 특히 주스나 스무디로 마시면 섬유질이 제거되어 당과 칼륨이 짧은 시간에 폭탄처럼 흡수됩니다. 미국 신장재단은 신장 건강을 위해 통째로 먹는 과일을 권장하며 주스 형태는 되도록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밤늦게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신장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위산 역류나 야간 기침을 유발해 수면과 호흡기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제가 투석실에서 만났던 오상길님의 사례가 이 위험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72살의 상길님은 평생 자신을 과일 좋아하는 건강 체질이라 믿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바나나 2개, 점심 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과일 접시를,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감 2~3개나 오렌지 주스를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위로 상승했고 신장 기능 수치인 사구체 역과율은 이미 초기 신부전 단계였습니다. 상길님은 나는 진짜 건강하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라며 자책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건강하려고 했던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상길님께 고칼륨 과일을 전면 제한하고 주스류를 금지하며 안전한 과일로 시간표를 다시 설계해 드렸습니다. 3개월 뒤 상길님의 부종과 두근거림은 눈에 띄게 줄었고 신장 기능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과일은 포만감용 간식이 아니라 약처럼 종류, 용량, 시간을 정해 먹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 과일들을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온타리오 신장 네트워크의 지침처럼 신장 수치가 애매하게 나쁘거나 이미 투석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 후 개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공포를 풀고 신장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과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과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일을 무조건 위험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에 부담을 덜 주고 오히려 혈압, 혈당, 그리고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어 신장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지친 신장을 쉬게 해주는 꿀맛 같은 휴가와 같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더욱이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당과 나트륨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미국 신장재단의 자료에서도 펙틴이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됩니다.
사과는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 자연스러운 수분 보충 효과를 주며 역시 팩틴이 풍부합니다. 배에 있는 루테올린 같은 항염 성분은 미세혈관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어르신들께 점심 후 배 4분의 1쪽은 좋은 수분 보충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항산화 과일입니다. 여러 의학 자료에서 저칼륨 과일로 분류되어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지로 권고됩니다. 이 사과, 배, 블루베리를 통째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갈아 마시는 주스나 스무디 형태는 원칙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가장 먼저 적용한 것은 바로 제 가족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70대 후반으로 늘 피곤하고 소변 거품 많고 다리가 항상 무겁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녁마다 텔레비전 앞에서 감, 귤, 포도 같은 과일 접시를 습관처럼 비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건강검진 수치, 특히 신장 기능 수치인 사구체 여과율과 미세단백뇨 수치를 함께 들여다보며 이제는 과일을 약처럼 먹어야 할 때라고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아내에게 가장 먼저 저녁 과일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 시간에 사과, 배, 블루베리를 정해진 양만큼만 드시도록 루틴을 재설계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까요? 아내는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소변 거품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안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설득하고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에게도 적용하여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기적의 과일을 여러분의 하루 일과에 어떻게 안전하게 꽂아 넣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과일 시간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을 알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먹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장을 오래 쓰기 위한 과일 시간표는 단순히 먹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과 칼륨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신장 보호 작전입니다. 제가 정립한 신장 보호를 위한 5가지 과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복 과일 금지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의 고당도 또는 고칼륨 과일을 먹으면 혈당과 칼륨이 급격히 상승하여 신장과 췌장을 갑자기 자극합니다. 이는 신장에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식사 후 1시간에 과일을 배치해야 합니다. 식사로 인해 소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과일이 들어가면 흡수가 느려지고 혈당과 칼륨 상승 곡선이 완만해져 신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로얄 버크셔 국립보건서비스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섭취 시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녁 7시 이후 과일은 금지입니다. 저녁 시간 이후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떨어지면서 밤새 신장이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밤에 먹는 과일 간식은 부종, 혈압 상승, 야간 호흡 곤란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코번트리 워릭셔 대학병원의 연구에서도 저녁 식사 시간 조정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했습니다. 넷째, 하루 총 과일량은 약 200g 전후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사과 반 개, 중간 배 4분의 1, 블루베리 한 줌 정도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저칼륨 과일을 소량만 먹는 것이 원칙이며 이 양은 개인의 신장 수치에 따라 반드시 조절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한 번에 몰아 먹지 말고 2번으로 나누어 먹습니다. 동일한 총량이라도 2번으로 나누어 먹으면 혈당과 칼륨의 피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한 하루 과일 시간표 예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7시에 식사를 하고 오전 9시에 사과 반 개를 드십시오.
점심 12시 식사 후 오후 3시에 배 4분의 1쪽과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십시오. 저녁 6시 식사 이후로는 과일, 주스, 스무디를 일절 금지합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과일 사이에는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어 상호작용을 줄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5.0mol/L 이상이라면 과일 섭취를 즉시 주치의와 상의 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 수치인 사구체 역과율이 30 근처 만성, 콩팥병 3B 또는 4단계라면 사과나 배 같은 안전한 과일도 양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는 혈압약이나 일부 당뇨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같은 과일이라도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과일 끊기가 아니라 신장을 오래 쓰기 위해 과일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에서 말해주지 않던 60살 이후 신장을 지키는 과일의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낸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노쇠한 신장은 지친 정수기 필터와 같아 고칼륨, 고당도 과일에 쉽게 과부하가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신장을 무너뜨리는 죽음의 과일 3가지는 바나나, 감, 그리고 오렌지, 키위 주스였습니다. 이들을 멀리하는 것이 신장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신장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는 사과, 배, 블루베리였습니다. 이들을 약처럼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과일 시간표는 공복 금지, 식후 1시간, 저녁 7시 이후 금지 총량 조절, 나누어 먹기에 5가지 안전 수칙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평생 투석실에서 어제 먹은 과일이 평생의 신장을 망가뜨릴지 몰랐습니다 라고 후회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그 안타까운 경험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남은 신장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해서 더 위험한 장기입니다.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이 조용한 장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그들의 건강을 챙겨줄 때입니다. 이 과일 수칙 외에도 신장 건강을 위해 시니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과의 전쟁입니다. 나트륨은 신장이 가장 힘들게 처리해야 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져 고혈압과 부종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신장을 더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과일 습관을 바꾸는 동시에 국물 요리와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의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 대신 들깨가루나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여 풍미를 살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과일을 줄이면 당분 섭취는 줄지만 자칫 수분 섭취량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원활하게 걸러내고 배출하기 위해서는 하루 8잔 약 1.5리터 정도의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커피나 차 대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물은 밤새 쉬었던 신장의 활동을 부드럽게 시작하게 돕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물 복용 시점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절대 임의로 끊거나 조절해서는 안 되며 과일 섭취 시간과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어 상호작용의 위험을 줄이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 만성 콩팥병 3단계 이상이라면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모든 새로운 음식과 약물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장 건강은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매년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뇨 유무를,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 수치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과일 먹는 시간과 종류만 바꿔도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떠오르는 가족, 부모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신장을 더 지킬 수 있다면 이 채널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